일본 도쿄의 한 단칸방에서 73세 노인이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티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건 사망 후 나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연금은 나왔지만 집세와 공과금을 내면 하루에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웃도 가족도 아무도 그분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서울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통장 잔고는 몇십만 원,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계십니다. 집값이 몇 억이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오늘 저녁 밥값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의 노후 생활과 고립 문제를 연구해온 고령사회 문화박사 이정우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노인 복지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고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모두 기록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금이 나와도 물가를 감당 못해 편의점 도시락빵값 할인 시간에 맞춰 줄 서는 70대가 넘쳐나고 밤 11시가 넘어 문 닫는 슈퍼마켓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진 은퇴자가 병원비가 무서워 아파도 참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녀 결혼 자금 대준 뒤 정작 본인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숨어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문제와 싸워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그 길을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30년 걸려서 겪은 고령화를 한국은 15년 만에 겪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일본의 절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금 하나, 집 한 채, 자식 둘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물가를 못 따라가고 집은 팔아도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으며 자녀들은 본인 생활 지키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 노인들처럼 외롭게, 가난하게, 아무도 모르게 늙어가는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째, 내 노후가 지금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둘째,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5년 뒤, 10년 뒤에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가 어느 단계인지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자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큰누님의 친구 68세 김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꿈을 그렸습니다. 죽기 전에 유럽 여행 한 번, 제주도 한 달 살기 한 번, 손자 손녀들과 제주도 펜션에서 가족 여행 한 번, 이렇게 노후 계획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사셨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에 나름 번듯하게 마련해 두었고 자녀들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60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고 퇴직금은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절반이 나갔고 작은 딸 전세 자금으로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와 경조사비, 명절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40년간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김영자님은 생활비를 벌겠다고 마트 계산대 단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석 달을 넘기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지쳐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본 노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단칸방에서 혼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70대 할아버지, 연금이 나와도 집세 내고 나면 하루에 1,000엔밖에 못 쓰는 할머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장면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뒤 사흘이 지나서야 우편물이 쌓인 걸 이상하게 여긴 우체부가 신고해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님은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저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 거울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일에 쫓겨 사람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김영자님은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분은 남편을 깨워 앉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바꿔야 해요.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김영자님이 어젯밤 본 방송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동네 복지관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님은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억지로 끌려 나와 목공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노트 한 권을 사서 노후생활 수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벌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다 보니까 보였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몇 억짜리 여행이 아니라 매달 2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일거리와 일주일에 두세 번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사람 서너 명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두 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불안에 떠는 대신 불안전하지만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찾아가고 계십니다. 석 달 뒤에 김영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밤에 잠을 자요. 예전엔 불안해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자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과 한국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비슷한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본론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은퇴자는 소득이 현직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몇 년 동안 노후 자금이 급격하게 소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조사들을 보면 은퇴 후 평균 소득은 현직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지출은 10%도 줄지 않는 것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저축을 깨고 빚을 늘리면서 버티는 구조가 많다는 뜻입니다. 박성호 60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생활 수준을 줄이지 못해 적금을 깨고 카드값을 돌려막다가 몇 년 만에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300만 원도 부담인데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점심에 외식 한 끼, 저녁에 맥주 한 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은퇴 전에 최소한 3년치 가계부를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지출 목록을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은퇴 직후 최소 1년은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 기간이라고 마음을 먹고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확 줄이려다가 가족 갈등이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중에서 갑자기 20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씩 서서히 내려가는 방식으로 가야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은퇴 후 예상 소득과 지출을 숫자로 적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대부분 머릿속으론 대충 계산하지만 종이에 적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보입니다. 일본 노인들은 연금에, 한국 노인들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한 가지만 믿다가 위험을 겪기 쉬운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연금만으로는 매달 몇만 엔씩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한국에서는 노후 자산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 가즈오 72세님은 연금만 믿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물가가 오르면서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72세에 밤새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의 이명자 65세님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지키느라 생활비가 늘 빠듯해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합니다. 집값은 10억인데 손에 쥔 현금은 몇백만 원, 이게 한국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연금이나 집값이 아니라 매달 손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내 체력과 성향에 맞는 일거리를 하나 이상 확보해 두고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거는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집을 줄이는 것이 맞는 분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를 놓고 냉정하게 계산해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금과 집, 자녀 중 어디에 가장 많이 기대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노년층의 가장 큰 위험은 돈보다 고립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건강 문제와 함께 고립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여러 지자체 통계를 보면 혼자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노인 단독 사망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경제적 빈곤보다 사회적 고립이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다나카 마사오 75세님은 평생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녀와도 거리를 두고 혼자 사셨습니다. 이웃의 도움 제안도 늘 괜찮다고 거절하시다가 결국 집 안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우편물과 냄새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혼자 있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고 이웃들은 그분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분도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연습을 미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모임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참여해 보시고 최소한 3사람 이상과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는 혼자가 편하다며 사람을 멀리하다가 아플 때가 되면 이미 연락할 사람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해서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쌓아둘수록 나를 지켜줍니다. 지금 내 휴대전화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5명이 안 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한국 노년층의 큰 위험은 외로움보다 먼저 자녀와 얽힌 경제 문제입니다. 자녀를 돕다가 정작 본인 노후가 무너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노후조사에서 자녀 교육과 결혼, 사업 자금 지원 때문에 노후 자금이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이 자녀 세대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교 69세님은 자녀 둘의 유학과 결혼 비용을 거의 혼자 감당했습니다. 큰아들 미국 유학비로 5천만 원, 작은딸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 여기에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니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정작 본인은 은퇴 후 마트 물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했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과 내 노후 자금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를 도와주더라도 최소한 내 생활비와 건강관리비, 주거비는 따로 떼어두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선을 허물다 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자녀도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를 도우면서 속으로는 내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은퇴 후 취미가 부족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만 하다가 일을 놓는 순간 삶 전체가 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국내외 노후 연구에서 취미와 사회 참여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과 인지 저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김정자 67세님은 평생 회사와 집만 오가다가 은퇴 후 마땅한 취미가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예능 보고, 밤에 또 뉴스 보고 자는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자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10kg이 찌고 무릎도 아프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복지관 요가 모임과 봉사 모임에 참여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계십니다. 취미를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 3가지로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몸을 쓰는 취미 하나, 머리를 쓰는 취미 하나, 사람을 만나는 취미 하나, 이렇게 채워가면 노후의 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떠올리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여행, 비싼 운동 대신 동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지탱해줄 취미가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한 가지도 없다면 내일 당장 복지관 전화번호부터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중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설문에서 노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제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은퇴 후 일과 취미 계획을 세운 사람의 비율은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이수진 55세님은 노후가 걱정된다고 늘 말하면서도 막상 자산과 빚, 은퇴 후 일자리를 종이에 적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걱정만 커지고 행동이 없으니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노후 걱정이 밀려오는데 낮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5년을 넘어가니 이제는 걱정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종이 한 장부터 꺼내는 것이 출발입니다. 지금 있는 자산과 빚,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현재 관계와 참여 중인 모임을 각각 적어보시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려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적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종이 한 장은 꺼낼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종이를 꺼낼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과 한국 노후 생활의 위험 신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위험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확장 본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노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노인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그 다음 돈과 계획이 따라옵니다. 일단 돈부터 모으고 보자는 태도로 가면 일을 그만둔 뒤에는 돈도 애매하고 목적도 없는 불안만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삶의 그림이 없는 재테크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노후 소개글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70대의 나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지 한 장 분량으로 적어보세요. 그 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바로 나의 라이프워크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면 지역 활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배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면 공부하는 노후가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 어떤 모습으로 불리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네 할아버지, 봉사하는 할머니, 공부하는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저는 노후 준비를 3가지 재테크로 나누어 봅니다. 돈을 다루는 재물,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재주, 그리고 어떤 태도로 존재할 것인가를 정하는 존재 재테크입니다. 재물만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돈이 조금 모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고 마음이 무너지면 자산이 있어도 노후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세요. 첫째 칸에는 현재 자산과 빚, 둘째 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일, 셋째 칸에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적어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 순서가 잡힙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첫째 칸, 집 5억, 빚 1억, 예금 3천, 연금 100만 원. 둘째 칸, 할 수 있는 일 없음, 배우고 싶은 일, 컴퓨터. 셋째 칸, 비어 있음. 이렇게 적고 나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둘째와 셋째 칸이 거의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할 일과 만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내 노후 준비는 재물, 재주, 존재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 기대되면서도 지켜야 할 선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섭섭함을 피하려고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으면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터져나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만드는 대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범위, 함께 살 때와 따로 살 때의 원칙, 돌봄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차분히 이야기로 정리해 두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히 메모로 남겨 서로 기억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눈 한 가족의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얼마 있고 너희한테 얼마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더니 자녀들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디까지 괜찮으신지 몰라서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범위가 명확하니까 요청도 편하게 하고 거절도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녀와 돈과 돌봄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10년 전이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집값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은 숫자일 뿐 당장 밥값과 약값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집을 정리하거나 반대로 대출을 더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준비 없이 움직이면 집값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산 구조를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집 시가와 대출, 예금과 투자, 연금과 예상소득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 중에서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빈방을 활용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작은 일거리를 통해 현금 흐름을 보강하는 방향을 설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은 50평대 아파트를 30평대로 줄이고 차액으로 2억을 만들어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연금이랑 합쳐서 200만 원이 되고 이 정도면 부부가 검소하게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집을 줄인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막상 줄이고 나니 관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 노후의 안정감은 집이라는 숫자에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들어오는 월별 소득에 기대고 있나요? 종이에 적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전 직장 동료와의 인연도 동네 인맥도 서서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쌓아둔 인맥으로 평생 버틸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과거 인맥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함께 나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 방향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친구, 함께 몸을 움직이는 취미 친구, 함께 나누고 돕는 봉사 친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라서 노후 취미이자 든든한 관계망이 되어줍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 도시락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사람이 5명 생겼다고. 봉사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가끔 저녁도 먹고 명절 때는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생기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떠오르시나요? 3명이 안 되면 내일 당장 복지관 전화부터 하십시오. 일본의 노후 난민과 고립사 문제는 단칸방, 저가 숙소, 불안정한 임시 일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비슷한 그림이 한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현실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듣고 넘기면 같은 길을 따라가면서도 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연금 구조와 문화는 달라도 초고령 사회와 노후 빈곤이라는 큰 흐름은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는 집과 동네가 노후에도 안전하고 이동이 편한 구조인지 엘리베이터와 병원, 시장 접근성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은 계단 오르기 괜찮아도 10년 뒤에는 무릎이 안 좋아져서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감옥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일 때는 가장 먼저 고정비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관리비 같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줄여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이 되니까 효과가 큽니다. 셋째, 이렇게 줄인 금액의 일부를 노후 대비와 새로운 일거리 준비, 배우는 활동에 다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혼자 나이 들어도 괜찮을지 오늘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10년 뒤 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집과 동네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현실에서 배우는 우리의 실천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거울 삼아서 한국의 노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한국은 가족과 정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고립과 고립사, 한국은 자녀 의존과 부동산 의존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안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연금 하나, 집 한 채, 자녀 둘이면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보내면 된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도 된다. 이 세 가지 상식이 사실은 한국 노인들을 노후 난민으로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것, 연금과 집과 자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과 관계망, 취미와 라이프워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자녀와도 건강한 거리를 두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빚이 늘어나고
자녀를 돕다가 정작 내 노후는 빈 껍데기만 남고 집값만 바라보며 현금이 없어 늘 불안에 떨다가 마지막에는 일본 노인들처럼 외롭고 고립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다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맞추고 작은 일거리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몸과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쓰는 취미와 봉사를 통해 관계망을 유지하면 같은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도 훨씬 안정되고 덜 외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들어올 돈이 있다는 감각,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4칸으로 나누어 보세요. 첫째 칸에는 현재 자산과 빚, 둘째 칸에는 나의 일거리와 재주, 셋째 칸에는 지금 가진 관계와 모임, 넷째 칸에는 내가 되고 싶은 노후의 모습 한 줄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이 한 장을 적는 순간부터 이미 노후 난민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종이에 적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지만 종이에 적으면 현실이 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드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노후 준비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 꼭 해야 할 재테크와 일자리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라이프워크 설계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50대에 뭘 하느냐가 60대, 7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일본과 한국의 노후 현실을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4칸 중에서 어떤 칸부터 적어보실 계획이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